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 여야 현역 의원들과 함께합니다. 강명국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명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지난 열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이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선거법 1심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위증교사 사건 1심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우선 전용기 의원님부터. 네. 저희는 두 사건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은 정치적 판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 선고는 2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위증교사는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저희는 과도하다. 이건 풀텍스트를 들어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아마 법원에서 그 풀텍스트를 다 들어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강명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1심 했거든요. 네. 우리가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제 1심 판결 내렸거든요. 겸허하게 수용하고 2심 판결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1심에 유죄가 나왔던 우리 그 공직선거법 이거 민주당에서 정치 판결이다. 그리고 미친 판결이다. 사법 살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 우리 무죄 남았던 죄송합니다. 위정교사 1심의 네. 그 무죄는 사필기정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법부를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뭐랄까요, 차분하게 냉정하게 2심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거법 자, 위반 전용기 의원님. 나오고 나서는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형량을 할 일인가. 실제로 저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위증교사보다 더 무죄 확률이 높게 나올 것이 선거법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몰랐다 알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알았을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저거 나는 압박으로 느꼈는데 그건 압박이 아니었다라고 판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렇게 과도하게 나오고 나서는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 아니냐 정도로 봤던 겁니다. 네. 네. 강명구 의원님. 네, 저는 그러면 그 위정교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이게 그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느낌상으로도. 그리고 이 김진성 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 이유나 뭐랄까 동기나 목적에 대한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잖아요.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법정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2심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사건 다 2심에서 따져본다. 각 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기상특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 충북 음성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내 주민들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위증교사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가 흔들릴 기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1년의 이 판결 이후에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까?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사실 눈시울을 붉혔던 분들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금하듯이 이렇게 그 법원에 이렇게 많이 잡아두느냐에 대한 그런 반발심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울분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굉장히 무리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셨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좀 눈시울이 붉혀졌다라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실 이재명 대표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투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왜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에 민주당이 다 똘똘 뭉치냐,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비판을 냈고요. 지금 어쨌든 뭐 눈물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강요된 눈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그 감동할 일은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위정교사 1심 판결 이제 겨우 하나 남았거든요. 15개 중에 12개 혐의 중에 5개 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4월 리스크가 아직 첩첩산중이다. 그래서 감동하기에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진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당장 내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5개의 재판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1심 판결 무죄 받았다고 지금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감동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전영기 남아있지 의원님 않습니까? 짧게.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화가 나는 것이고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개인 비리 치부를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적 제거에 불과하다. 정적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군부 정권 때는 무력으로 탄압했습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 가택연금도 신청했고 무력으로 어떻게든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사법 권력으로 경적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 이렇게 수많은 기소들을 하고 수많은 재판정에 이재명 대표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 비리로 치부한다고 개인 비리로 치부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적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똘똘 뭉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는 되는데 수사가 대부분 이 정권 시작 전에 이제 시작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또 하나 만약에 그렇다면 여쭤본다면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어떤 부분을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나온 혐의 중에? 아니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무리한 측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추가 기소. 우리가 왜 이런 뉴스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민생 현안이 힘들고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꺼냄과 무섭게 검찰은 민주당을 압수하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거든요. 네. 이렇게 과도하게 사법 권력을 이용을 해서 탄압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는 비판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을 위한 수사 내용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야당 주장은 이렇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그 야당에 여기를 먼지털이식으로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결국 그러면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이 사건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 있다.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하셔라. 네. 그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사 출신 의원인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는 표현의 자유를 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이 공직선거법이 제한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맞춤형에 더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에 관련되는 법을 바꾸겠다. 는 발상에 대해서 지금 비판도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많은 의원님? 법들은 네. 재판 진행 중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투영해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는 심도 깊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과정 중에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법은 통과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인데 91년도부터 이루어져 왔던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판결에 이렇게
그 의원직이 박탈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하고 실제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건 모습들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은 아니고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선거법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부터 정말로 심각한 사안들까지 있는데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합의될 수밖에 없는 법률입니다. 선거법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허위사실 공표 뭐 100만 원 이상이면 저 피선거권 박탈되고 이게 가혹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 이거 되게 중요한 네. 그 포인트라고도 보거든요. 이런 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강명구 의원님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건도 매지 마라라는 말도 있고 지금 그 우리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비율을 딱 맞게 한 우리 대변인께서 약물 복용하다가 걸리니까 도핑 테스트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똑같지 않느냐. 도둑질 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경찰을 탄핵하고 절도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이거를 100만 원에 1000만 원을 올린다는 게 이 지금 이재명 이 지금 재판 과정 속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아마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고 생각하실 거다. 이걸 만약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사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면 어쨌든 과반 의석이니까 국회 통과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네.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특히 선거법이라는 건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합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뭐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 되고요. 부분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선거법은 선거 룰에 관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룰을 확정하는데 이것은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통과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크게 걱정할 내용도 없고 일단 백희승 의원의 말씀처럼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했던 의원의 그 기본적인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논의는 어차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기 전용기 의원님 말씀이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장외 집회에 참여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 높일 예정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예. 장외 집회 이제 여당에서는 자꾸 국회로 돌아와라.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도 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거리가 아닌 국회로 돌아오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장애 집회 계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뭡니까?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우리도 힘든데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해 보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장애 집회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들은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들은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하니까 하나도 변화하는 모습들을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담벼락이라도 대고 소리라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력자인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 네.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들이 외치고 싶은 얘기를 민주당이 같이 국민과 외쳐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장애투쟁인가? 특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장애투쟁을 통해서 당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인가?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로 아마 그 모아질 것 같은데 이게 특검 촉구면 국회에 들어와서 얘기해야 되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법 가지고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목적이면 법정에서 법리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죠. 이걸 지금
거리로 시위하고 농성해가지고 법원을 급박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애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 정권 투쟁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게 당권을 모아서 지금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총 집회 4번 하셨나요? 네, 점점 시민들의 호응이 줄어든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게 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한 목적이기 다분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 의원님은 좀 서울에서만 의견이 다르실 것 같긴 서울에서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매주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각 지역에서도 지금 우후죽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법원을 겁박한다라고 여당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농성한다고 해서 판사들이 거기에 겁박을 받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장외 집회와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장외 집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라도 받으라 이겁니다. 굉장히 많은 안들이 있어요.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건 몰라도 특검은 받아서 이렇게 권력자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뭐 진실을 밝히는데 동의를 하셔라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특검이라도 받아서 윤석열 정부 지금 대한민국을 쓰러뜨리고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은 부분을 바로 잡는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도 한마디 더. 예. 말씀해 주세요. 국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에요. 다수당이에요. 다수당이 지금 장애에 나가서 집회하고 농성하고 시위하고 있어요. 정상은 아니다. 정상이 아니죠. 다시 돌아오셔야죠. 컴백 플리즈. 컴백 플리즈. 영어로 하면 예. 이게 지금 여야 상황이 정말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보내면 정부에서 거부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더 강력하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부에서도 당연히 소리 지르지만 외부에서 국민과 함께할 시간들도 늘려나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1003번이 1003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재판 판결 결과에 따라 재판부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판결에 수긍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두 의원님 다 그런 취지로 말씀 주셨고요. 자,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0일 특검 법안 재표결합니다. 애초 28일에 하려고 하다 2주 정도 표결 미뤘는데 전용기 의원님. 네. 여권에선 민주당이 표결을 늦춘 건 여당 이탈표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더 숙성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급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게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추진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민생 법안을 추진하는데 또 예. 무리가 생긴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하지 말고 먼저 여야가 할 수 있는 민생 법안들을 해놓고 이후에 12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10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와중에는 당연히 뭐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하셨으니 본인도 책임을 좀 지셔라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강명구 의원님. 어쨌든 여당도 이제 다음 달 10일 하는 걸로 합의를 해줬거든요. 지금 뭐 민생 법안 먼저 저기 시급해서 그런다는 차원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그 본회의 캘린더를 보면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하면 체하니까 나눠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따져봤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일 본회의를 지금 예. 하자는 건데 28일. 예. 여기 신영대원 체포동의안이 지금 처리하기로 돼 있어요. 이분이 네. 태양광 그 사업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선 경선 여론조사 그 조작했다고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있고 벌써 측근 2명은 지금 구속돼 있어요. 이거 아마 민주당 내일 방탄국회 하려고 아마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일 또 뭐가 있냐 상설 특검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상설 특검 규칙 개정하자고 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본회의 12월 2일 날은 또 뭘 하잖아요. 검찰 탄핵하자고 그래요.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훈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본회의 보고하는 날입니까? 예, 3명이나 지금 이거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보복 수사, 보복 본회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 번에 다 하면 국민들한테 이 의심당하고 그럴까봐 체할까봐 이 분리해서 지금 늦춘 것 같아요. 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다 스케줄이 다 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전용기 네, 의원님 반박. 꼭 어떤 그렇지는 않고요. 반박입니까? 사실 해야 될 것들이 많죠. 뭐 민생법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신영도 의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이 혐의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신영도 의원도 아마 적절하게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반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거 여당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 언제까지 검찰이 여당 편을 들겠냐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하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거에 대한 보복 아니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검사가 아무리 뭐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복으로 탄핵을 하겠습니까? 검사 탄핵은 기본적으로 징계의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법을 어겼을 의혹이 있을 때는 그에 마땅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수준이 탄핵에 이르니까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던 것이고 중요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검사 탄핵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소권 독점이라는 정말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검사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으로 사용됐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판결이면은 나를 탄핵하라라고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도 법률적 위반이 확인된다면 탄핵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검사 단위에서 법률적 위반을 저희가 포착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 그 막강한 기소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그건 마땅히 탄핵받을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한다는 건 어떻게 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기사했던 그런 검사들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수사했던 그리고 불기소했던 제대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 부분에 이번에는, 대한 탄핵 아니기 때문에 건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했다면 그런 비판은 달기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건이 다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2부에서도 조금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도 괜찮죠? 네. 강명구 의원님.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향해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존공생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파다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집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요즘 여야 원내대표들 이 워딩을 보면 말을 보면 되게 화려해요. 오늘도 보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 토사구팽, 독자 생존할지 결단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 토사구팽까지 언급을 했는데 전용기 의원님 무슨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근거기보다는 추측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추측이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친윤 그룹으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하는 워딩 건건이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 되면은 황태자였던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듣는 우리 친윤 죄송합니다. 저희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분류를 또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강명구 의원님께서 지금 전용기 의원 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정말 뭐랄까요. 다른 당의 대표를 향해서 대놓고 이간질하는 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정치합니까? 내가 이 전용기 의원님 앞에 계셔가지고 쪼잔하다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죠. 어떻게 당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뭐 부결시키면 뭐 김옥균 프로젝트는 그 지금 5명이 검찰에 조사받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간계라고 보시는 이간계로 겁니까? 보여져요. 네. 이거 정말 정치를 좀 크게 대국적으로 좀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가 사라진다. 이게 누구 입장에서 쓸모를 말하는지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본인들에게 쓸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상대를 하는 여당의 대표잖아요. 네. 이거는 사과해야 돼요. 이 정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할 문제다 이거는. 이관계까지는 전용기 아니라고 의원님은 이관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죠. 네.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이관계라고 하는 이야기도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출발을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법과 원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독 정권을 향한 수사는 다른 데를 보고 계세요. 똑바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차상명 특검 3자 그 특검을 본인이 이야기하셨는데 발의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불리한 내용들은 아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관계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동훈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3자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문제도 한동훈 대표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만 제대로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 한동훈 대표가 각성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강명구 의원님한테 여쭤볼 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경선 과정에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당에 들어와 보니까 아 이거를 하면 정말 당이 분열되겠구나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 이거는 지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받을 게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그분 마음을 다 알 길은 없지만 예. 그 이슈는 죽은 이슈예요. 지금 본인이 꺼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걸 왜 꺼냅니까 지금? 아무 이슈가 없는. 근데 죽은 이슈라 그랬었는데 야당은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하잖아요. 그 야당이 원하는 이슈죠.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죽은 이슈죠. 그 이슈는. 그런데 제가 네. 아까 전용기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그 흔히 말하는 여당 대표에게 했던 얘기라는 표현. 그럼 이렇게 할게요.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과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짜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는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반드시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질문은 짧게 드릴게요. 두 분한테 다 드릴 겁니다. 이 12월 10일 표결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단일대오 유지될 걸로 보세요, 강명구 의원님? 반드시 단일대오 유지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이탈표가 거의 없을 거다. 자,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탈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지금 국회가 열린 지 근 6개월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방탄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왜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까지 방탄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권에 뭐 크나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력하게 방탄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 이유는 이미 소멸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네, 7133님이 국회의원님들 싸우지 마세요. 눈길 때문에 퇴근길 무서워요.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뉴스레터 K, KBS 1라디오만 들으면서 일하며 상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쑥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에 오늘 고속도로에선 종일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감속 운행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사고가 정체로 굳어지면서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휴게소부터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던 남사 진위 쪽으로 23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죽전 사이로도 14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습니다. 부산 방향도 서울 요금소 이후 남사 부근 차들이 꽉 막혀 있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동곤지암 1차로도 사고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판교에서 구리 쪽 토평 2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차 처리 여파 상일부터 크게 봤고요. 경기 서부권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서행하며 지납니다. 서울 시내도 공항 쪽 올림픽대로에선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서 차량이 뒤집어진 전복 사고 처리 중입니다. 조금 더 가서도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뒤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크게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좀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하는 배경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검사 탄핵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사위에 이관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이렇게 표결을 통해서 바로 탄핵 소추를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은 후자입니다. 더 이상 조사하거나 그럴 내용이 있기보다는 불기소했던 그 권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탄핵 소추를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명구 의원님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세요? 원래 죄송합니다. 원래 탄핵이라는 건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이 헌법이나 법률상의 위반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7명 지금 검사 탄핵하지 않았나요?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처음에는 우리 탄핵 소추를 했다는 거죠? 예.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원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렇게 3명 탄핵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심우정 총장은 뺐어요. 내가 요거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 왜 서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영기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거 뺀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부인의 그 수사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수사에 대상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위반이 확인이 되려면 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총장은 수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뺀 것이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들에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예. 나는 자, 강명구 의원님 말씀 계속. 조상은 예. 3차장이 민주당에 뭐 밑보인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렇지 들어왔나 않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하여튼 막무가내식 탄핵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막무가내식 탄핵이다. 탄핵이라는 네.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중압감 때문에 네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이 판단했던 이유는 검사는 기본적으로 그 직무가 헌법이 부여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파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징계 방식이 탄핵인 겁니다. 이것은 법관도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런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탄핵과 네. 검사의 탄핵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한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 탄핵을 징계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한다라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움직임에 반발해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입니다. 33명이 공동 성명 이제 내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은 민주당 탄핵 추진이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도 공무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잘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검찰발 뉴스들. 이거 검사는 수사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뉴스에 제공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검찰발 뉴스가 우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징계의 최대 수위인 것이 헌법상 검사의 직무를 부여한 것에는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적 위반이 확인됐을 때에는 징계를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는 추진을 한다. 이렇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검사도 공무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명구 의원님은 검찰의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냥 막무가내식 탄핵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임기가 시작된 지 반년도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그 흔히 말해서 수사나 이 진행은 4년 반 넘었었거든요. 당시로 4년 반 넘어서 보면 이성윤 그때 당시 지검장이 기소 못했잖아요. 기소 못해가지고 지금 반년도 안 된 이분이 결론을 내려준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걸 설명하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중간에 정확하게 네. 확인을 해봐야 전용기 되겠지만 의원님. 예. 거짓말도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어떤 거짓말이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확인해본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압수수색이 아니었고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내용으로만 압수수색이 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지 반년밖에 안 된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수사를 불기소 처분할 수가 있느냐. 확인도 안 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저희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헌법이 부여한 그런 기소권 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네.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짧게 강명구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의 논리면 기소 못한 이성윤 의원 그때 당시 지검장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소 못했는지. 그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되죠.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한번 물어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성윤 의원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의 주장은 뭐였냐면 엄청난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그 방해 속에서 본인들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 밝혀보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죠.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어미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오늘 국회 법사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검사 강백신, 검사 어미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죠.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건 이거를 많이 얘기하던데 이건 네. 비교적 좀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왜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죠, 민주당에서? 그때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법사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이 탄핵하는 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하나는 네. 법사위에서 조사하게 하는 방법, 하나는 직접적으로 바로 서로 소추하는 방법인데 지금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법사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이 검사들 이 이야기들이 한명숙 총리권까지 가지고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희는 과거든 지금이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사건 재판이 만약에 진행 중인데 네. 그 검사들 혹은 그 뭐 약간 간부 검사긴 한데 이런 사람들 일을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그 재판 진행이나 이런 것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네. 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다양한 검사들이 있을 것이고 더 훌륭한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한두 명 탄핵된다고 해서 재판 지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당당하고 위법이 없다면 탄핵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시스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탄핵 소추의 어떤 과정도 그런데 우리 저 강명구 의원님, 근데 탄핵 청문회라는 거는 저번 때 이제 한번 하고 나서 아 이거 정말 망신주기 아니냐, 탄핵 소추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지만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강백신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했어요. 예. 어미준 검사 백현동 우리 사건 수사한 검사예요. 더 재밌는 건 이런 사람들 1차적으로 그냥 나 수사했기 때문에 보복하는 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청문회 열었던 박상용 검사, 이분 대북송금 사건 수사했던 검사예요. 이게 검사들 협박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나 수사하면 다 탄핵해서 똑같이 청문회 열어서 망신 줄 거야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그럼요. 의도다? 당연하고요. 이게 그때 박성현 검사 청문회 때 다 보셨잖아. 이화영 그 전 부지사 불러서 힘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뻔한데 이번에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 유리한 증언해 줄 증인들 불러 모아서 아마 또 청문회 열 거예요. 이게 그 검사들 망신 주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데 이게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제가 지금 추리 소설 쓰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다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네. 또 요번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전용기 의원님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예. 그동안 검사들은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서 물을 필요가 있다. 왜 그 검사들만 이렇게 초월적인 공무원을 넘어선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됩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봅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명구 의원님, 굉장히 어수선했을 것 같아요. 사실 집권 여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여당으로서는 개운치는 않을 텐데 네. 뭐 수사 얘기 다 끝났나요? 분위기가 저도 어쩐지 뭐 모르겠어요. 제대로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네. 하여튼 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거 뭐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근데 우리가 그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네. 여든 야든 뭐 저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인가요? 우리 네. 그 민주당도 한번 압수수색 당할 때 그때는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요? 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이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때는 거칠게 항의하고 이 압수수색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뭐 잘못이 있으면 다 차분하게 응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강명구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인사 개입 혐의도 이제 하나 제기가 된 게 있는데 경북의 재력가가 명 씨에게 청탁해서 6급 행정요원이 대통령실에 채용됐다 이런 뭐 의혹인데 요 의혹은 조금 파악되신 게 있나요? 이게 제가 그냥 기사로 저도 봤어요. 예, 예. 그 6급 행정요원으로 알고 있고요. 네. 조모 행정요원이고 지금 검찰 수사를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받았다라고 예,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뭐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차분하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전용기 의원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다 빼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정치의 사법화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민주당 한번 틀었으니까 국민의힘도 한번 타는 거 보여줘서 검찰은 수사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 정권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수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봐주기 할 땐 또 제대로 봐주기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백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잠시 짚어봅니다. 친 한동훈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깜도 안 되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건 한동훈 끌어내리기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럼 친윤계 강명구 의원님은 한동훈 끌어내리기라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2주 전에도 제가 네. 정말 충심을 담아서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더 끌면 안 된다. 빨리 해소시켜야 된다. 이 네. 의혹들을. 예. 더 가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이게 명의를 도용해서 흔히 말해서 명의를 도용해서 그 게시판에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면 그 흔히 말해서 해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대표님 본인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가족의 명의가 어떻게 도용됐느냐 이거를 밝혀주면 빨리 끝날 문제거든요. 한 대표의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차이점이 한동훈 대표는 그게 만약에 도용 이런 여부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거를 누군가 밝히는 건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그거는 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볼 문제인가요, 이게? 이거 저는 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거는 수사의 원래는 네. 앵커님 이거는 수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치적 문제였거든요. 네.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이렇게 크게 가지 않을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가지고 친윤 말씀하셨고 친한 얘기했는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분들은 친한 친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우리 당내에 의총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은 조금 그런 개파색이 옅은 분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친한이다 친윤이다 개파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한동훈 대표 가족과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약간 뭐 톤다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던데 한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건 그냥 동명이인인 걸 한 대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된 거고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쓴 거 그게 이제 가족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그 글조차도 만약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는 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강렬한 비방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걸 밝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단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뭐 아침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지금 밝힐 상황이 아닌 건지 아니면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자중 질환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더 가면 더 큰 자중 질환에 빠진다. 빨리 털고 가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 네.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요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 지도부의 권위의 손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신뢰의 문제가 손상되면 네. 당 지도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권위가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정말 힘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위도 그렇고 또 이제 민생 골드타임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이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중성을 확인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권위가 거의 다 실추됐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한동훈이 왜 이렇게 입을 꾹 닫고 있지? 이 이야기는 한동훈 대표가 과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본인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논란에는 입을 꾹 닫고 있고 심지어는 몇 달째 도망을 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권위가 실추됐고 이중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몇 사건이다. 달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은 이제 한 달째 안 됐죠. 몇 주째. 2-3주. 몇 주째 예. 사실 런동훈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쏙쏙 피해 다니시거든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죽이기의 일환이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사건을 다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간은 다 됐는데 우리 강명구 의원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한동훈가 아니라 한동훈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충언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한마디면 다 털릴 일입니다. 이걸 왜 말 못하죠?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